염려와 공포는 불필요한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생겨난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발견한 사실들 가운데 가장 멋진 발견이었다고 자부한다. 소노 아야코, 약간의 거리를 둔다. 적당함의 미학, 적당한 자신감, 적당한 가난 또는 적당한 풍요로움, 적당한 좌절감, 적당한 성실, 적당한 안정, 적당한 거짓말, 적당한 슬픔, 적당한 실증, 적당한 기대 또는 적당한 체념. 이것들이 인생에 깊이를 더하고 그늘을 들이우며 좋은 맛과 향기가 나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마음을 비운다.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비우기를 잘하는 편이다. 특별히 사상적인 고민의 결과는 아니다. 다만 이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 곳임을 잊지 않고 있으므로 끈덕지게 쫓아가겠다는 집착에 시달리거나 효율이라는 것을 따져 계산하거나 시기가 이르지 않은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욕심내지 않는다는 정도다. 목적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후 나머지는 마음을 비우는 게 상책이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언제나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마음을 비우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도 포함된다. 불운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조금씩 비워나간다면 절망과 원망이 시달릴 일이 없다.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서서 나의 상황을 개선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비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모습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일생에는 향기로운 요소들이 가득하다. 겸손과 너그러움, 따뜻함, 위로, 기쁨과 여유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레 멀어지는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는 사는 보람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지점을 인생에 만들어두는 것이다. 삶의 보람에 대해 말하자면 자신의 일에서 흥미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타인으로는 불가능한 나만의 어떤 지점이란 숙련도다. 내가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일에서 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완성도를 갖춰놓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좋아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전문 분야가 있다. 사소한 일이어도 상관없다. 내 힘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기쁨이 시작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인간 사회의 순위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일이 곧 기쁨이라는 말 뜻은 그 분야에서 내놓을 만한 기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이다. 핵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성공과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한 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준으로 직종을 찾아낼 것, 그리고 평생토록 그 길을 닦아나갈 것. 좋은 시절이든 힘든 시절이든 티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매사 결과는 내 몫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점을 발견된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나에게만 주어졌다. 스스로 정한다. 친구를 사귀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일 등에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은 재미없다. 인생에서 기호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타인의 평판을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의 기호가 아닌 주어진 기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기호가 없는 사람처럼 위험한 존재는 없다. 그들에겐 타인의 조종에 의해 흥분하게 될 소질이 있다. 선택이란 인간 정신의 용기를 말해주는 증거다. 인생의 재미는 이를 위해 지불한 희생과 위험에 정확히 비례한다. 모험을 택하지 않고서는 사는 재미도 보장받을 수 없다. 남과의 비교를 중단하면 자유로워진다. 자연스레 막힘없이 나의 생활을 키워나가는 힘이 생긴다. 나만의 특기가 발견되는 것이다. 회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구조조정의 광풍이 휘몰아쳐도 절망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조직에 매달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퇴로를 미리 계산해두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인생의 기본은 소박한 의식주의 확보로 충분하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죽지만 않으면 사는 것쯤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누군가에게 약간의 도움을 남기고 죽는다면 대성공이다. 애쓰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부터는 큰 방향을 정하고 나면 사소한 것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고작 저녁 창거리 정도다. 인간이 자신의 운명 중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미의식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전까지 막연히 흘러가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저항하기보다는 당당하게, 그리고 묵묵히 주변 사람들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일지라도 실은 서로 고독하다. 자기 행위를 타인에게 평가받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은 버둥거릴 수밖에 없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불행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불행도 재산이므로 버리지 않고 단단히 간직해둔다면 언젠가 반드시 큰 힘이 되어 나를 구원한다. 사람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흉내내고 비슷해지려고 시도하는 순간 타고난 광채를 상실한다.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너그러움이다. 그들은 현실로부터 도망치지도 몸을 숨기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 무거운 짐의 차이가 개성으로서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성에 의해 키워진 성격과 재능이 아니라면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게 진실이다. 인생은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걸고 기다려야 한다. 죽음 직전에 다시 살아오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내가 살아온 의미에 대한 해답은 정해지지 않는다. 쉽지 않겠지만 편히 마음 먹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인생을 가늠해보자. 되도록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려고 연습하는 것이다. 익숙해진다면 쓸데없이 올라가는 혈압도 많이 낮아지리라. 무엇보다도 화를 내는 횟수와 미워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이로써 우리는 보다 멀리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매우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이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대된다. 감사가 늘어난 인생은 빛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다. 현대사회에서 대유행 중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타인은 나를 모른다. 그런데도 인간은 예사로 타인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댄다. 우리는 가까이에 어울려 살아가더라도 바라보는 인생의 풍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함부로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넘겨짚지 말자고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타일러왔다. 그 다짐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다. 상대방을 위해 나의 희생을 감수하며 수고한 일이더라도 그가 고마움을 모른다고 해서 서운해한다거나 화를 내선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음을 인식하며 미리 각오해둬야 한다.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형태는 서로 간의 뜻이 맞지 않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오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관계가 틀어진다. 오해받지 않은 인류는 없다. 슬프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당연하다고 미리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산다는 것은 따뜻하게 이해받음과 더불어 함부로 무시되고 오해받는 고통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임을 자연스레 알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나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온 세상을 막론하고 지금 내가 참고 있는 이 슬픔을 맛보지 않은 인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내기 바란다. 긴장이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칭찬받고 싶은 것이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타고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불행해져선 안 된다. 나와 세상의 대답이 다른 이유는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지 정답이 틀려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외부 의견에 일일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인간은 타인의 전부를 알 수 없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솔직히 관심 없다. 어차피 인간은 타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조리한 평가에 시달리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마음이야말로 성숙한 인격의 증명이다. 자기 속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명확하게 확립되었다는 지식이기도 하다.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갈 순 없다. 적이나 차별 없는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치욕스러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의도치 않은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도록 강해지는 방안을 생각해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성격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한없이 나약하다는 점이다. 나는 나라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을 안고 있다. 종류와 가치에 상관없이 숙련된 솜씨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대범해진다. 현재와 같은 모습이 최선이라는 최소한의 당당함이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고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살아가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삶에는 기준도 법칙도 없다. 어머니는 집 주변 환경도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이 좋다고 하셨다. 통풍이 나쁘면 집이 썩고 그 집에 사는 사람도 병에 걸린다고 믿으셨다. 그 믿음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깊이 뒤얽힐수록 서로 성가시러워진다. 살다 보면 나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둘은 나오기 마련이다. 이를 피할 도리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관계가 깊어져 서로에게 어느덧 끔찍할 정도로 무거워진 덕분에 문제가 생긴다.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두어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인 듯 싶다. 서로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금물이다. 신상을 털어놓는 그 순간부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착각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떨어져 있을 때 상처받지 않는다.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마법이며 동시에 훌륭한 해결책이다.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경우엔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 세상과 더불어 그에게 품었던 나쁜 생각들, 감정들이 소멸되고 오히려 내가 그를 그리워하는 건 아닌가 궁금함이 밀려온다. 지식과 기술이 넘쳐나는 세월을 살아간다고는 하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행복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힘은 각자에게 달리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 고독한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을 헤아리라는 속담이 있다. 나는 이런 자세로 살고 싶다. 이것이 지혜이며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어떠셨나요? 손아야코 저자의 약간의 거리를 둔다. 김욱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책 읽는 고양이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와, 김욱 번역가님은 80이 넘으셔서 번역가가 되신 케이스인데요. 이 책을 읽다가 번역가 이름이 익숙해서 보니까 김욱 번역가님께서 하셔서 되게 또 반갑게 읽었어요. 진짜 다 늦게 시작하신, 정말 약간 잘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그 돈을 좀 약간 이게 좀 안 좋게 풀려서 70이 넘은 나이에 남의 집에 묘막살을 하게 되신 적도 있거든요. 제가 힘들 때 김웅님 이야기를 읽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나요. 와, 언제든지 사람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운전도 되게 늦게 배우셨거든요. 저도 막 나이 때문에 나이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가끔 김옥 번역가님 같은 영감을 주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나이로 나이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이분은 심지어 80이 넘으셔서 정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스스로 번역해서 책을 이제 제안을 해서 출판을 하시고, 그리고
글도 늙잖아요. 이제 글이 옛날 책 보면 좀 되게 옛날 말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고치시려고 젊은 사람들 말투, 젊은 사람들의 글귀 같은 거 그런 걸로 계속 훈련을 하시고, 참 소노야코 책이 좋아서 리뷰를 하다가 번역가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2022년이잖아요, 오늘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는데 나이 때문에 좀 망설여지거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김욱 번역가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되게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소노야코 책을 읽으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크한 1931년생이 있을까, 정말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게 불행도 자산이라고, 그 불행을 겪었던 그 기억 때문에 뭔가 여러분에게 그냥 얻는 게 있을 거라고, 가져다 주는 게 있을 거라고. 불행이 이렇게 시크하고 이렇게 멋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좀 슬프지만 어렸을 때 소노야코 님도 좀 가정환경이, 그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셨대요. 그리고 되게 외롭게 자라셨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런 단편적인 내용만 봐도 이 작가님이 겪은 고통과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이분에게는 그게 자산이 돼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약간 좀 달관한 사람 글 같잖아요. 종교인 같기도 하고 불교 쪽으로. 이게 되게 성숙한 마음가짐 같은 게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사실 내가 제일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소노야코 님도 어린 시절 되게 불하셔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랬겠죠. 남을 좀 쉽게 믿지 못하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향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자연스럽게 믿음이란 게 뭔지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스스로 그런 게 뭔지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그걸 다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겠죠. 그리고 그만큼 또 남을 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번역가님 얘기했잖아요. 김욱 번역가님이 찾아보니까 1930년생이세요. 소나야코 작가는 31년생. 소나야코의 글을 번역하면서 김욱 작가님도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위로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상 혼자 하면서 저도 괜히 위안이 되고 좀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좋은 일만 가득한 정말 행복한 한 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